그냥 우파에 팔아줘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장미 19여 조합 사기 사건에 대해서 오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정시 10시가 됐습니다. 바로 정광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한 1년 동안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실은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근본 고등법원 재판 절차에 따라서 이제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진실의 핵심은 서울시와 성북구청과 핵심되는 이 재개발조합 측이 세 기관이 연대하여 사랑제일교회를 해체하려고 시대적 사기극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사기극을 진행했는지 아마 오늘 이 내용은 아마 이것은 일개 교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 중에 아마 큰 획을 긋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오늘같이 발전된 이 민주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기극이 이 대낮 백주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실무 변호사 되시는 이성희 변호사님 나와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국민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목만 말씀드리면 우리 이 재개발은 이명박 서울시장님이 당선되었을 때 오래전이죠. 첫 당선 기자회견에서 장기동이 63만 평을 재개발하겠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일어나는 LH 사건 같은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수들을 산속에다 가두고 공무원 일부를 산속에 가둬서 핸드폰 다 뺐고 그리고 학교 입시 문제 출제하는 것처럼 극비밀로 하여 설계도를 다 그린 뒤에 그리고 그때까지 비밀로 했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동 쪽에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없었죠. 과거에 우파 정부들은 주로 이런 형태로 도시를 개발했는데 이번에 저들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 원인 LH 사건을 통하여 보시는 것대로 완전히 저들은요 개발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지들끼리 돈 다 해먹으려고 저런 짓을 하다가 이번에 국민들에게 잡혔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극비밀로 이 장이동을 구역을 19역, 1구역 쭉 쪼개가지고 발표를 했고 발표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서울시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는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저는 그때도 해도 사실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지만은 왜? 그려진 장소가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생활권을 전철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실지역 중에서 여러분 카메라를 통해 보신 그대로 이건 57년도에 54년도에 지어진 소나무 동산에 우리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는 장기동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바로 끝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 앞에 지나가는 성북역 열차를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아름답게 소나무 동산 안에 위에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걸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림 같은 교회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교회는 이걸 누가 지었느냐? 영락교회 당회장이신 황경준 목사님의 기념으로 이것이 원래 통합측이 지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그 후에 나는 여기에 한참 지난 몇 대 후임자로 내가 여기 왔는데 나는 교단이 대신입니다만, 이래서 이게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라서 사실 제가 권리 주장을 하면 우리 교회는 손 하나도 못 댈 수 있어요. 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법에 의하면 교회 종교 건물은 50년이 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원할 경우에는 문화재 등록을 해버리면 여기에 누구도 손 하나 못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제가 양보를 했고, 좋다, 우리 교회도 재개발하는데 내가 동의를 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재개발되는 지역에 함께 거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변호사님 통해서 확인이 다 된 건데 이따가 문서 자료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보니까 장이 10지역에 일반 재개발은 주택사업, 지금 조합이 설립돼서 하는 바로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단독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단독으로. 그러나 우리 교회도 장이 10지역 같이 우리의 종교재단은 우리 스스로 여기에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든지 우리 교회를 새로 헐고 짓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된 사실을 저한테 속이고 3개 기관이 속였습니다. 서울시가 속이고, 그 다음에 박원순이 속이고, 성북구청이 속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제일 주동으로 나서서 강쪽같이 우리를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마치 우리 교회가 자기들이 하는 재개발에 거기에 다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나는 속았죠. 정말 그런 줄 알고 계속 끌려다녔는데, 이번에 재판 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우리 교회는 장이 10지역 재개발과 관계없는, 이건 새로운 사업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후에도 지금 우리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빨리 합류 안 하는 그것을 징계하여 지금 구청에서 우리한테 20억의 벌금을 때려가지고 지금 20억 벌금 다 냈습니다. 내가 다시 찾아올 생각입니다. 이렇게 탄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외에 코로나를 징계하여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범죄 집단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호사님을 통해서 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 교회의 코로나 사건이 전국의 코로나 확산에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 수치로 다 증명되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코로나가 확산된 일은 없었더라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그러나 이미 벌써 우리 교회는 범죄 집단되어 있고, 온 국민들이 사랑제일교회 그러면 마치 무슨 사회를 역행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마당에 지금 와서 질병관리본부가 교회가 교회를 통하여 코로나 확산된 것은 없다라고 이따위 발표를 한들 이미 실추된 우리 교회 명예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 또 성북구청장은 내가 보석으로 나왔을 때 멀쩡하게 우리 집에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정방은 집에서 도망가서 이걸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재구속이 돼서 6개월 감옥을 살았습니다. 내가 집에서 보니까 텔레비에 뉴스가 나와요. 정방은 도망가서 지금 찾고 있다고.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도대체 인민공화국이냐, 이게 북한 사회냐. 꼼짝없이 나는 나머지 형기를 6개월 다 채우고 현명하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6개월 깜빵 산 걸 누가 보상하고 있습니까? 무죄를 받았다고 한들 정신적인 피해
보다가 더 심한 것은 나의 성교적 영적 피해를 누가 보상하겠냐면 누가? 나는 그래서 무죄 판결 받은 후에 죄수들이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무죄로 판결됐으면 자살 안 해야지 왜 하느냐? 내가 겪어보니까 무죄 판결 받고 왜 자살하는지를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다 겪어봤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탄압은 계속되고, 여기에 재검을 본부 측은 잘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사기극이 드디어 탄원하기 때문에 형민사상의 처벌을 반드시 각오를 하시길 바라고, 왜 멀쩡한 종교재단을 임의로 사기를 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처음 우리 교회를 여기에 그려온 도면에 이것이 중간에서 누구에 의하여,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조작했는지 지금 땅 평수가 30평이 줄여서 새로 그려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누가 어떤 손이 개입을 했기에 지금은 박원순이 죽어서 없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포괄적인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절대로 우리 교회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 교회 하나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기총 회장이었었고 지금도 정경 제가 대표회장입니다. 한기총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이기적인 우리 교회 하나의 이기심 때문에 이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먼저도 기자회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을 세웠고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선교사들이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지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민주화 과정까지 모든 것은 교회가 다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다시피 지금 와서 먼저 번에 1차가 돈 다 타갔으면서 또 지금 새로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하겠다. 야이 이 나쁜 놈들아. 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한 단체가 민주화 운동 학생 때 대무원상밖에 없냐? 그렇게 따지면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 근대사에 기여한 것을 따지면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보상을 못하는 왕정, 오늘까지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한 것에 대해서 묵시적인 동조라도 하고 비판이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지들이 목표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려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소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을 하지만은 세계 역사 2000년 역사에 교회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네로 왕조도 못 이겼습니다. 스탈린도 못 이깁니다. 대통령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주시하셔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냉철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LH 사건, 또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대하는 그 잘못된 태도 때문에 국민들의 70%가 임시적으로 분하여 대한민국 편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근대 역사를 알고 철학을 알고 역사 철학과 건국 철학을 알고 국민들이 왜 문재인이가 나쁜 놈인지 알아야지, 무슨 부동산 몇 가지 사건 때문에 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뛰어나갔다면 아직도 국민 여러분들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 그래도 국민 여러분의 70%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편으로 돌아왔으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겸의를 표하여 마지 않습니다. 내친 겸에 이번 기회에 근대사 공부를 전 국민운동으로
근대사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이래야 앞으로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또 이렇게 할 기회가 없어서 여러 가지를 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론적으로 이성인 변호사님 나오셔서 이 사랑제일교를 놓고 펼친 사기극에 대하여 낱낱이 국민들께 공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랑제일교회 동물 인도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과 이 조합의 관리 처분 무효 소송을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뭐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뭐 이러면서 알박이다 이런 오해가 많았고요. 저도 사실 사건을 맡은 지가 작년 5월부터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조합이 결정되고 하는 시기가 2006년도부터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의 조합과 지금의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단순 재개발 사건, 북부에서는 단순 재개발 사건으로 봐가지고 재판을 2번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강제집행이 들어간 이후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이 시작됐는데 통상 서울고등법원의 이런 재판은 길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혀 몰랐던 그런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지난 4월 1일 재판을 통해서 이 재판을 더 충실해야 되겠다고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분들 뿐만 아니라 특히 조합원들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단순 알박이 사건이라든가 돈을 뺏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를 중심으로 한 도시 공개발의 그 배후에 있었던 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차분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것들을 언제든 편하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 측에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일반 분이든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 재개발 지역은 여러분 저도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도 그렇고 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될 때 저희는 이 장이동 도시 및 주거환경 재개발법 일명 도정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구역을 자세히 증거를 자료를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서울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조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도 주지 않습니다. 성북구청에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촉구한 결과 최근에 온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은 좀 흐리게 나오지만 나중에 자료를 카톡이나 여러분을 배포해 드리겠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006년 10월 19일 아까 말씀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에 서울시 전체의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면서 도시 및 도시 재생에 관한 특별법, 일명 도시 재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통해서 전체로 우리나라 서울시의 전체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시 재정비 특별법 따라서 이 장이동 186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면적을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명 이번에 문제가 됐죠. 그런 지구 지정을 대단지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정이 됐는데 이런 지정을 하고 나서 이게 법에 따라서 지구를 지정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재정비 계획을 만들고 그 면적에 따라서 각 지형별로 하는 토지개혁의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3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고시 2008
2008-111호로 장애 및 장애 재정 및 촉진지구 재정 및 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 등은 작성 그리고 고시가 됐습니다. 이 고시는 여기 보시면 이 서울시고는 공문서와 효력이 있고 당일 이 확정 발표되는 것과 동시에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때 서울시에서 찾아와서 이 정화 목사님에게 장이동 이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역을 정하고 면적까지 특정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 구역이 만들어지면서 이 186만 평이라는 엄청난 땅을 일시적으로 개발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14개의 구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14개의 구역을 기반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도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공공청사, 경찰서 이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기반시설, 정비시설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방식이 우리가 말하는 서울시에 직접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LH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식은 재개발 조합하는 방식을 그 구역별로 왜냐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 5일날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2009년 9월 27일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이 뉴타운 지역의 종교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특별히 이 사랑제일교회와 안식교회 두 개의 종교 빼고는 대부분 다 쫓겨나게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고시된 내용은 장애 촉진지구입니다. 여기 보면 186만 평이 되는데 노후 불량 주택이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열악한 장이동 일대의 주거를 먼저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기반시설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녹지, 그 다음 경찰서 이런 걸 종합적 체계적 구성돼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86만 평을 14구역으로 나누고 여기 보시면 1구역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6만 평을 각 구역별로 면적을 나누는데 그 중에 여기 장이동 10구역은 94,624제곱미터에 해당되고 이 지역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역세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전부 다 여기서 1구역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중에 자료에 잘 보일 건데 재개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 19구역을 다시 들어가 봤더니 저도 여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장이동 76-12번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여기 보면 10-2라고 그래서 저는 10-2번지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걸 구역으로 구분하지 못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앞에 10이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장이 10구역 토지 이용계획을 보시면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에서 도로, 녹지, 학교, 공공공지, 공공청사, 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면적을 소개로 한 2만 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택지지구가 됩니다. 이 택지지구가 10-1구역인데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7만 565, 7만 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게 바로 지금 짓고 있는 이 지역이 됩니다. 이걸 10-1구역이라고 지정하고요.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10-2구역 해갖고 여기는 면적이 어떻게 하면 2686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3이라고 안식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650제곱미터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10-2는 지번이 아니고요. 10구역 중에 2구역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아파트는 1구역 보면 전체가 73,901이고 여기는 아파트 자체로는 75,565고요. 여기 2,68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건축계획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이미 계획을 보시면 10-1 75,565 위에는 166,533m에 해당되는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라. 그래서 층고는 29층 이렇게 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2는 2,686구 이 사람들 이 면적을 했는데 여기는 법령에 따라 종교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교회를 지어라. 10-3은 안식교회도 마찬가지로
종교시설을 지어라. 그리고 공공청사를 지어라. 복지시설하고 건축 면적까지 다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확정된 거냐면 2008년 4월 3일 날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통상에 LH가 있으면 이런 방식, 이런 불상사가 전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재개발 조합은 이거를 10-1 구역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면적에 내가 특혜를 주겠다. 우리가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용적률이라든가 뭘 특혜를 줄 테니까 거기서 남는 수익을 많이 받아서 공공청사를 좀 지어주고 그 다음에 녹지라든가 공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써라 라고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형 도면을 보시면 이게 구역 전체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시는 지형 도면에 의하면 지금 여기 돌고 지역이 이쪽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바로 이 가운데 이렇게 위치가 하고 있고요. 여기가 구석진 곳으로 지금 10-1 구역으로 일단 이건 나중에 작성된 거죠. 이게 1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동 아까 186만 평 중에 14구역 중에 이렇게 종교부지로 지정된 데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186만 평 중에 성당도 많이 있을 것이고 교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일반 종교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있게 하느냐? 이것은 두 건물이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최근에 만든 교회라든가 알박이라고 표현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이게 사랑제일교회가 언제 시작되냐면 1954년도에 시작됩니다. 이것이 산 정상에 있었고 6.25 직후에 여기가 솔밭이었고 이게 불황자 노숙인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영락교회 창경희 목사님과 성교부에서 만든 것이 뭐냐면 여기에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짓게 되고 여기에 천막교회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 더 지나서 이대 목사님 때 이렇게 흙벽돌로 시작됩니다. 여기 주변 한번 보세요. 여기 주변을 보면 산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모두가 철거하니까 지금 모습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가 다 철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덕 위에 이 교회만 보이고 호흡월판으로 보이는 게 지금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모습과 비슷한 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 종탑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교회 건물과 하나도 이 벽돌의 모습과 이 벽돌이 똑같습니다. 그 종탑도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1974년도에 현재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촉진 지구 중에 이걸 보시면 사랑제일교회와 안식교회는 10-2 구역 10-3으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깁니다. 뉴타운을 만들다 보니까 도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나쁜 시설을 다 만들다 보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했는데 문제는 종교시설 배를 누락된 종교시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촉진 계획을 만들면서 종교시설 이전 계획이 누락되니까 그 서울시에서 처리 방안으로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종교단체의 존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 제기가 있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촉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만듭니다. 아까 말한 사랑제일교회는 이 서울시 종교조례가 만들기 전에 이미 종교수 5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문화재로 등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고 우리의 역사 가치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아까 보시면 알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장소가 어느 정도 역사적 가치가 있냐면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영화의 촬영지입니다. 유명한. 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영화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가 사료적 가치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시 자료, 종교 가치로서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찰, 여기서 누락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작은 종교시설을 교류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시설의 구성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발표된 내용입니다. 본 지침을 촉진계획 수립 기준 및 재정위원회 자문사항 운영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정비 사업에서 이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주택국에서 하라. 그리고 향후 결정된 지역
향후 변경 예정인 지역에서도 같은 기준에 해서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획,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촉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 이렇게 늘 얘기를 해왔어요. 자, 서울시 저 종교제례는 그냥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하는 권고사항이지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일반 재개발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 재개발은 어떻게 된 거냐면 상위법인 재정비, 도시재정비 특별법에서 먼저 서울시에서 전체 186만 평 지구 단위 구역을 결정하고 그러면서 그 하부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그 중에 주택 재건축 방식도 있고 재개발 방식도 있고 공공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치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종교조례는 조합의 주장과 달리 여기는 촉진 지역이고 촉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뭐냐면 정비계획에 이걸 넣어야 되는 것이고 동지침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이전 대책과 이런 걸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립시 뭐냐면 종교시설은 무조건 존치가 원칙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종교구역 내에 있는 걸 그대로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피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로가 열을 지나가는 경우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불가피하게 이전한 경우는 사전 자문을 해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형 변경, 도로 선형, 구배 조정으로 이러기 때문에 존치가 어려서 너무나 불가피한 경우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해요. 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는 첫째 서울시 계획에 따른 어디에 되면 이 자리에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10-10 전체 구역 중에서 여기 그냥 2구역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합하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조합에서 돈 줄 것도 없고.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 자리를 꼭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불가피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대토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땅을 그대로 바꿔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 종교시설 실제 연면제 장난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고 특히 종교시설, 성당 같은 경우는 성물, 마리아상, 불상 그 다음에 이런 가치관 종교물품에선 제작비를 다 마련해라. 그 다음에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를 마련해라. 이전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라. 그래서 대토 원칙이고 조합에서 환지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나아가서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를 자 여기서 지금 이전을 원한다면 교회가 조합은 뭘 해야 돼? 이전 장소부터 먼저 마련해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에 따라서 가자동 성당 경우가 예를 듭니다. 거기 써져 있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73년도 1월 13일 걸 때인데 여기는 53년도에 54년도에 걸 때죠. 무려 20년, 그보다 20년인데 여기도 이전 부지만 저는 정해놓고 조합에서 대책이 없으니까 전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성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 땅값 건물 포함해서 69억을 했던 걸 93억으로 증액을 해주고요. 성물과 그런 걸 따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존치하는 걸 적용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자고는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전을 안 하면 여기는 10-2구역 때문에 이걸 빼고 그냥 아파트 지으면 됩니다. 왜냐? 자기들은 원래 1구역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2구역 여기를 할 때는 다르게 어떻게 되냐? 그럼 왜 2구역을 하나? 여러분 여기 위치를 잘 보시면 이 도로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큰 도로가 나가면 사선 제한을 걸려요. 건물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땅은 도로부터 일정 높이로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있으면 한 200세대를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를 좀 더 짓고 싶을 뿐이에요. 여기가 도로를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뭐 학교 부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좀 옮겨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쪽에 부탁을 하는 편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에. 그래서 이전되고 그래서 종교활동은 그에 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지장을 초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하철에 아주 근접된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주겠다는 지역도 어디냐면 저 뒤쪽입니다. 누가 지하철에서 먼 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환지 처분을 하면서 제가 행정부 조서를 그대로 제가 물어봤어요. 자,
관리처분을 했더니 뭐라 그랬냐? 환지된 거에 대한 거, 신축 비용에 관한 것은 관리처분을 만들 때 아예 포함 안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 관리처분이 어떤 겁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조합에서도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다수 조합원이 사고 나서 자기 보상비 외에 딱지값을 5억 이상을 주고 사오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조합원들이. 지금 거래가 1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 이 조합원들께서 아무것도 잘 모르시고, 또 조합의 임원들이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그냥 사랑제일교가 알바게 하고 있다. 80여억을 줬는데 나가라. 자, 서울시 조례에 맞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올 성당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증액을 해줄 뿐만 아니라 성물을 다시, 오래된 성물은 그 가치로 가격을 따지면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새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 걸로. 자, 그러면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하냐면 그 2008년도 4월 3일 날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설립했고 지원금을 고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각 구역별로 1구역부터 14구역까지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된 조합에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디다 계획을 했는데 이 인가 조합이 뭘 짜는 거예요? 아까 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에게 이제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도 아까 10-2가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시행할 때 사업 시행 계획에 뭐만 집어넣냐면 여기 7만 153만 집어넣었어요. 아까 7만 153이 뭐냐면 10-1 아파트 구역만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설립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여기에 대해서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만 인가계획을 닫고 10-2 사랑제일교와 안식교에 대한 종교시설을 보여서 인가계획을 아예 넣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서울시 재정비 촉진구역의 근거 법령인 재정비 특별법, 그 다음에 촉진구역에 적용되는 서울시의 2009년 7월경 종교조례에 100%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7월 1일 이후에 10-1 구역에 신축될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조합의 명분은 딱 하나예요. 분양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10-1 구역에 해당되는 아파트 상가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했더니 이 교회가 분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 그 당시 조합들이 와서 그건 안 해도 된다고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왜냐? 이쪽에 할 것이고 건축비만 협상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조합이나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갖고 갈등이 되어 본 적이 지난 2013년 이후로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아무 분쟁이 없었습니다. 다만 증액되는 금액이 건축비가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것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게 2017년 7월 12일 재개발조가 제일 중요한 날짜가 두 날짜예요. 사업을 시행하는 날짜가 하나 있고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처분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조합이다 보면 내가 이걸 우리가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 즉 이걸 놓고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 그냥 여기 나가려고 한다, 이 금액을 계산하는 전체 공사비가 얼마고 분양 매출은 얼마인데 이걸 빼고 나면 여러분 부담금이 1인당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하세요라고 결정하는 날이 바로 관리처분 인가 날입니다. 이 인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2 구역을 누락했어요. 10-2 구역을 누락했다는 두 가지입니다. 땅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누락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건축비, 그 다음에 성물 이전비, 그 다음에 임시 초소비,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는 이 비용에 대한 것들이 큽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알려줘야 돼요. 예상해서, 추정치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만큼 부담되니까 조합원 부담금이 되니까 이걸 하셔야 되는데, 왜 누락했냐? 이걸 넣으면 금액 조합원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전체 예비비만 얼마 잡았냐면 100억을 잡아놨어요. 기타 전체 비상 비용을 100억만 설정해놓고 조합원들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이 분양시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종국교로 설정되지 않은 종교시설에도 저걸 안 한 경우, 가락동 지역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 달에
관리처분을 했다가 서울고등부는 취소한 게 2017년 4월달이에요. 그때도 이걸 했었으면 그 관리처분 그냥 무효가 되는데 조합이 또 속입니다. 이거는 구역이 편성되지 않은 조합들에 대한 거고, 아니 사랑제일교는 10-2로 서울시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관리처분을 3개월 내에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또 속입니다. 그걸 넘기게 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락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인 8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입니다. 이것도 여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용인시가 낙후되니까 전체를 일대를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주택 부지가 여기도 보면 35,000제곱미터입니다. 상당한 면적입니다. 근데 여기 도로, 공원 이것도 정비 기반 시설로 하죠. 그 다음 여기 뭐가 있냐면 종교시설 3,309평방미터를 넣어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식인데, 특히 이 사랑 제1구역 시장인 19역 이 재개발을 좋아해 바로 잘못한 것이 바로 저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기 누락했다면 구청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인가계획에서 안내한 바에 만약에 이게 좀 변경돼야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변경인가를 받으면 돼요. 근데 변경인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합에서는 또 저희가 봤더니 뭐가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10-2가 2,860이라고 했는데 2,500으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협의를 안 하고 계획 도면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상가 면적을 늘리고 조합을 2,686에서 2,591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식교도 650에서 625로 또 줄여버려요. 서울시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들어가 놓고 이걸 갑자기 임의를 누르고 자기 아파트 구역을 늘리는 거예요. 이것은 조합이 불법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합이라고 하면 땅 한 평 조합 빌라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아주 적어요. 몇 평 가지고도 지금 아파트 평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제일 2,591을 이렇게 대폭 줄여놓고 안식교를 줄이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또 여러분이 모르게 속였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10-2 구역에 대해서 사업식 인가를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땅을 바꿔주겠다고 해서 그걸 안 하고 있죠. 환지 처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 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속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 청산자로 분류하고 관리처분에 누락됐으니까 너는 현금 청산자다. 그래서 80억을 계산합니다. 자, 80억도 70억은 땅값이고요. 이 전체 건물이 10억이라는 거예요. 10억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큰 교회가 10억 갖고 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받았으면 됐지, 그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현재에 있는 낡은 건물이고요. 신축 보상비는 서울시 조회에 따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하고 신축 보상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최근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하다 보니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단순 재개발이 아닌 것 같고 오래된 것 같고 그런 주장을 보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이것이 단순 분양 방식이 아니고 환지도 있고 도로도 있으니까 이게 섞여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정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라고 쌍방, 원고, 피고 측 변호인에게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는 과정에서 최근에 4월 2일 전체 이 정보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다 보니까 항소심에서 사실은 2월 달에 결심을 하다가 4월 1일 날 저 정보가 드러나니까 재판부에서 이 여기에 대한 모든 우리가 의문점이 생겼잖아요. 그거에 대한 모든 증거 실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월 27일 날까지 다음 기를 잡고 그 사이 모든 증거 실체를 받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조정기를 따로 잡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그만큼 조합이 한 것들이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왜 두 번째 이 점유 현황을 가지고 조합과 교회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뭐 속였으니까 좋게 속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름 하나만 달랑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 선교은행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되냐면 2014년입니다.
바이블 선교회는 16전 고유번호 적입니다. 이거 성목세무서에 2016년도에 임대차 계약 들어가야지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 대국보이라는 이 광화문 전체를 했던 대국보 이 단체가 이거는 2008년도부터 설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년간 광화문의 모든 애국 운동을 주최했던 가 바로 대국보입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8일 시국선언한 이후에 10월 3일, 10월 9일 그 대규모 집회를 한 데가 이 대국보입니다. 대국보에서 이 모든 장비를 여기다 내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기독자유당도 보시면 선관위에 등록된 게 2016년 6월이에요. 근데 소송이 들어온 게 2019년이에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조합에서 뭐냐면 임시로 가짜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간에 1심 사랑제일 판결문 가지고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전국의 대우권 단체, 탈북자는 사랑제일 교인이 아니네요. 그냥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오신 겁니다. 여기 기독자유당이 있습니다. 바이블 선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북섬의 사실죄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확인하면 반드시 점유자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판결 갖고는 써먹지를 못해요. 사랑제일교가 1층을 쓴다 하더라도 2, 3층은 다른 단체예요. 그러면 다시 재판해야 됩니다. 이게 조합원들도 아셔야 되고요. 또 이 언론에서도 이것에 왜 저항하는지 알아요. 여기 교인들만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치된 내용을 보면 교회 목사님과 성도 몇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 대구원 성도, 그 다음에 바이블랜드, 청교 영성훈련원, 그 다음에 그냥 애국성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에 대해서 조합에서 또 보시면 집회 과정에서 보세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죄명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를 했어요. 송치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명단입니다. 경찰 제복 같은 겁니다. 용역 인부가 공무원이 되는 순간은 뭐냐면 먼저 조합에 구청과 법원과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우리가 축구선수가 내가 누구누구 뛴다. 1번부터 라인업을 하잖아요. 13번까지 누구누구 출전할 것이다 라고 등록하고 뛰는 거지, 등록 안 하는 사람가 뛰면 이게 불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조합에서는 저 명단을 가지고 그걸 대조해서 1번부터 569, 567, 1000번까지 쫙 연결을 하는 건데, 여기 지금 폭력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뺐다는 겁니다. 여기에 원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 옷을 깡패한테 입힌 거예요. 그리고 철거 반원한테 입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YTN, MBC 나오는 그 동영상을 보시면 돌을 등비는 사랑제일교부터는 어디서 사랑제일교냐면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는 밖에는 들어오고요. 돌을 어디서 던졌냐면 저 길 옆집에서 돌을 던져요. 자, 그거는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이 신고되지 않으면 깡패가 들어왔어요. 그건 외형적으로 공무집행 아닙니다. 세 번째로 유튜버를 길에서 팼어요. 그 여기 동영상 많잖아요. 그건 공무집행이에요? 아닙니다. 여기 경찰관 분이 오셨는데 경찰분께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경찰처럼 보이지만 불법을 해도 그건 공무집행 안 봅니다. 하물며 이 사랑제일 강제집행은 이 가운도 안 입은 사람이 또는 신고한 사람 다른 사람이 여기 현장에서 입히려다가 발각된 거예요. 즉 원래 신고했던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싹 빼가지고 폭력배를 딱 동원시킨 거예요. 저기 중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도하는 무술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일당이 따따블로 올라갑니다. 이 일진이라고 일진 부대, 이들한테 저 옷을 펴고 폐기한 거예요. 이것이 용역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이거는 사랑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재개발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교회, 성당, 사찰, 또 그와 아닌 사람들을 저런 형태로 다 용역을 해왔던 거예요. 다만 사랑교육에서는 강력하게 저항하다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불법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상적으로 화염병을 선유했지만 작년 12월 달에 놓고 지금 4개월 지나고 나서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용역이 반이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판결문이 정상적이냐가 중요합니다. 판결문이 정상적인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관리처분이 정상적이어야 되고, 관리처분이 정상적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가 정상적이어야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 재판 과정에서 조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쪽에 늘 앵무새처럼 이런 얘기예요. 분양 신청 안 했다. 이거 한마디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재판관이 드러났어요. 분양 신청 어디 했냐? 10-1구역만 했어요. 사랑제일교회 자기들이 적어도 분양 신청을 하면 10-2구역을 분양을 하고 환지를 받아야지. 그거 안 했어요. 그러면서 결심을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자료를 낸다고 하면 이상하게 성북구청도 자료를 안 줘요. 그 알고 봤더니 성북구청 이 여기에 평승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원부지에다 여기다 편성해서 주차장을 확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입장이 되니까 서로 짬짬이가 될 거예요, 둘이.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 밀고 그 주차장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자고 했고,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재판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업시행 인가인 2013년 7월 1일 법에 대토를 하면 대토한다고, 그럼 언제 대토한 걸로 보냐 됐을 때 법에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요. 도정법에 환지가 됐을 때는 환지 시점을 소급해서 이 사업시행 인가일, 즉 2013년 7월 1일에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환지를 한다고 하면 환지가 벌써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분양은 그 이후에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분양 신청할 필요 없이 우리는 분양이 벌써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 방식은 일반 분양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10-1구역, 10-2구역, 10-3구역 이거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학교, 경찰청, 경찰서 이런 거는 뭐냐면 기부 체납 방식이에요. 도로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 방식이 혼용된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들어도 의문점 생긴 거 있잖아요. 서울시가 왜 그랬을까?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어떤 과정을 줄였지? 줄일 때 누가 그냥 마음대로 줄이지 못할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얼마든지 청구하라는 거예요. 자, 내일 모레 서울시장이 바뀝니다. 이게 방식이 바뀌다 결정적인 게 바로 박원순 시장이 바뀌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쭉 하다가 박원순 시장과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걸 확 바꾸는 겁니다. 그 근본 차이가 뭐냐? 박원순 시장은 그냥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그냥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 살리기.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전에 했던 걸 다 없애버립니다.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인 재개발 방식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그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제를 올린다고 해서 자기들은 혜택이라는 혜택을 다 받습니다. 층수 혜택 다 받고요. 다 받습니다. 보통 재개발을 그렇게 높게 안 줘요. 왜 높게 주냐? 거기 돈 벌어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 다음에 경찰서도 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시간을 다양하게 받아줘요. 그래서 5월 27일까지 결심하고 6월 조정하고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환지처분 규정일이 어떻게 되냐면 도정법에서 도시개발법 41조 2항 본문에 환지처분하는 때는 사업시행 인가일로 하는 대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합의 총무이사였던 이 증언입니다. 이미 종교부지 특정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토가 했는데 확정되는 건 어떻게 된가요? 재정비, 촉진구역이 정리가 되고서 구청에서 각 구역을, 14구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종교부지에 관계되는 교회나 성당 다니면서 예를 들어 사랑제일교회는 어느 자리다, 10-2구역이다, 10-3구역 이렇게 다 설명해 줬다. 그래서 저희 원고조합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아니지만 종교 형태를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사랑제일교회, 작은 거는 안식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명이 내려왔네요?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서 보상방언 이걸 제공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처음 시작할 때 협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3월경 이 계획 수립 당시부터 종교부지 마련했고 성구청으로 2014년 인가 받은 것이죠. 그때 맞다, 이렇게 증언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최근에 증언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이 확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이 관리처분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도 무효죠. 건물인도. 왜냐하면 아파트
있었지만 상가를 대상으로 부장실 작성하지 않았다는 형적 이유, 그 말 한마디, 그것도 10-1 구역만으로 종교시적 구역으로 이미 편성된 10-2에 해당하는 사랑제교를 정상자로 분류하고, 그리고 관리 적용 계획 중에 사랑교육 부분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하자도 명백하고 무효다. 저희는 이것이 하나의 쟁점의 한 요지고요. 두 번째,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아무런 보상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건 관리 처분 계획, 특별히 서울시 종교조례, 이 재정비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거 하나도 하지 않은 이 계획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부분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정면에 반하고, 그 다음 미래의 원칙, 그 다음 무엇보다 신뢰의 원칙, 그간에 계속 해준다 해왔어요. 근데 목사님 목회자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잘해주겠지 하고 이거 왔던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상하지 않고 80억 받고 떨어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그런데 그나마 제가 작년 9월달에 조합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쪽에 변호인이 바꿨죠. 강제입행 이후에 그거는 서울시의 수산시장을 전문적으로 용역했던 그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서 거기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나마 협상을 했는데, 그것을 이 장수영 조합장이 어떻게 선동했냐면, 돈 한 푼 안 줘도 된다. 내가 조합장이 되면 확 깎아버리겠다. 80억이면 밀 수 있다. 차라리 그거 용역비 주고 끝내자. 이것이 장수영 조합장의 선거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거기에 선동된 분이 그걸 부결시켰어요. 며칠 전에, 그제입니다. 조합장이 다시 보상비하고 협상하자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답장을 할 겁니다. 과거 황유희 조합장 때도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조합 이사회 통과했고요. 대의원 통과했어요. 근데 총회 안 했죠. 김경덕 직무대행 때도 저랑 같이 했어요. 조합장 통과, 이사회 통과, 그 다음에 대의원도 압도적으로 통과해요. 그런데 총회에서 장난을 쳐가지고 과반수에 비달한다고 해서 부결시켰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는 뭐냐면, 합의하면 뭐하냐, 제안하면 뭐하냐, 총회 가서 부결시킬 걸. 그래서 제가 조합 쪽에 정중히 요구하는 건 뭐냐면, 총회로부터 권한을 받아와라. 1안, 2안, 3안. 이 판결 그대로 갈 경우, 이 판결 뒤집어질 경우, 관철 무효일 경우 1안, 2안, 3안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 종교조례에 따라서 이 종교 성물에 대한 그 기준에 따라서 할 걸 거꾸로 제시를 해라. 우리 보고 제시하지 말고, 이제는 법원의 조정기를 잡혔으니까 서울고등법원에 제시를 하고 우리도 제시하고 법원에서 조정하도록 하자. 그래야지 이게 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걸 맡고 나서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또 자료가 사실 미비했고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찾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재판부에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줬고, 또 많은 분이 기도하고, 그래서 만약에 철거됐으면 사실 또 없애버리려고 했죠. 조합은 왜 죽기 살기 이걸 없애려고 할까? 제가 그 비밀을 생각해 보니까, 조합은 또 하나의 거짓말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됐다고 얘기했어요. 2017년 7월 27일 관리처분 인가 받고 나서 조합 여기 사람들 다 이주를 먼저 시켰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작년 6월달에 받습니다. 3년 동안 이주를 시켜놓고 건축허가를 못 받으니까, 그 다음 뭐래요? 철거도 못 받은 거예요. 철거를 못했어요. 이제서야 이제 철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모든 언론에 뭐라 그랬어요? 입만 열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뭐라 그래요? 사업에 차질이 있다. 건축을 못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랑교회에서 편향적인, 누구 편을 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 제 정비 계획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우리 형사건 좀 말씀드릴 건데, 작년에 8월 집회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사랑교회가 코로나의 주범무대이죠. 근데 그것이 싹 사라진 이유를 아세요? 그때
여기 서울시 그다음에 그 총리에서 사람의 죽음이라서 법무장관이 특별 지시를 해서 서울시 특수부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조사할 때 그 팀장님한테 자료를 제공했어요. 8월 12일 날, 13일 날 사랑제일에 최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그때 명단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월 3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구청과 보건소에 막 명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확진자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7월 28일 날 우리가 이태원 그 게이클럽 거기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 다니다가 택시기사에게 감염했대요. 그 택시기사가 여기에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 동선을 확보하러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한 30명 명단을 달라고 합니다. 그 명단을 8월 3일 날 대량으로 발송해 줬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면 그때 확진자를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요? 안 한 거예요. 그러나서 8월 3일 삭제를 하고 8월 12일 날 느닷없이 사람에서 발생한 것처럼 만들어낸 겁니다. 8월 13일 날 그 만들었다 확진자 역시도 결국은 누구예요? 서울시에서 방역 대책을 잘못한 거예요. 막아야 되는데 인권 조례, 성소수자 인권을 해야 되니까 걔들은 명단도 조사 안 해요. 전화번호도 안 하고. 그걸 하다 보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싹 사라졌죠. 그 다음에 여기 김수일 대표님 두 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광역수사대에서 조사하고 지금 언론 보도 하나도 안 하죠.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랑교회 코로나 주범이라고 해갖고 127만 건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대부분이에요. 여기 전면 그 단체를 했는데 그 후에 경찰에서 검찰을 송치해야 될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송치했어요. 역대 이렇게 언론에 유명한 사건을 소리 소문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엉터리라는 걸 제가 여러 사건을, 제가 이대목동 신생 사망 사건을 하면서 제가 질병관리본부하고 그 대응을 했어요. 애가 4명이 사망했어요. 그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쓰레기통에 똥 끼져 있는 거기서 검찰에서 역학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문제가 났습니다. 그럼 왜 질병관리 이런 식으로 하느냐? 외국은요 2년 걸립니다. 그걸 일주일 만에 답안지를 만들어요. 사랑제일교도 역학조사를 그냥 사랑제일 주범이다 그냥 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라지고 나면 싹 사라지고, 그러나 최근에서 교회발 감염은 없었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 배경을 충분히 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3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 구속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합 측도 폭력 연결 동화한 것도 그것도 구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같이 있는 우리 구주아 변호사님이 그 형사건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걸 설명하고 좀 하고 예,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맡고 있는 구주아 변호사입니다. 그 작년 11월 26일에 있었던 그 조합 용역들의 불법 강제 집행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과정,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용역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혹시 몇 명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찰 스스로 밝힌 용역 수가 무려 570명입니다. 570명이 이 교회 하나를 강제 집행하고자 왔고요. 당시 교회에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던 교인들과 목회자 일부 해서 몇십 명, 약 한 30-40명 좀 넘는 그 정도의 인원이 있었고, 대부분 그분들은 50대, 60대 그런 고령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그 570명의 용역들이 교회를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밤새 충돌이 있었으면 상식적으로 어느 쪽에 더 피해가 크겠습니까? 5, 60대 몇십 명하고 20, 30대 건장한 남성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 사람 570명이 왔으면 당연히 교회 측에 훨씬 더 피해가 컸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교인 중에 한 명은 거의 죽을 뻔한 위험에도 처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명이 머리가 깨지고 기절하고 결국에는 응급실에 실려가고 꿰매고 이런 정말 처참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그런 영상들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역들을 고소를 했는데 용역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제가 볼 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인들만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소한 그 용역들에 대한 수사는 그 피해자분 중에 한 명이 경찰에 의해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중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CCTV라던가 당사자들 불러서 조사하고 하면 충분히 누가 가해를 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경찰은 아예 그런 수사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헌법 263조를 보면 이 상해죄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집단적인 용역들에 의한 폭력 행위가 있었을 때 누가 폭력 행위를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당시 폭력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을 다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동시범 규정이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해죄에 있어서만 특별하게 규정을 한 건데 그만큼 이런 집단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도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비록 누가 상해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거기 있었던 사람을 전체를 다 처벌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규정이 오직 상해죄에만 형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돌리면서까지도 이 상해죄에 대한 집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570명을 전부 다 상해죄로 의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규정을 다 알면서도 경찰은 용역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다시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도 용역들이 밖에서 우리 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일반 시민들까지 심지어 그렇게 폭행을 하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옆에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만 봐도 경찰이 벌써 어느 쪽에 편을 들어서 누구에 대한 수사 의지만을 갖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반드시 경찰은 이 불법 용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 상해 행위에 가담한 용역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사건을 맡으면서 이게 워낙 복잡한 사건이고 또 이랬는데 하여튼 여기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아까 그 과정에서 용역이 한 1000여 명이 왔는데 한 40여 분 또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서 지켰고요. 그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판부도 여기 카톡 제가 채팅을 잠깐 보니까 고등법원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북부가 문제였습니다. 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 2번 하고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지 않느냐, 부상 받았지 않냐, 이 2개 가지고 그냥 했고 그 과정에서 조합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한 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원이다라는 걸 조합원 지위 확인을 단서로 제기했어요. 그런데 아예 각하를 해버렸어요. 아예 판단 안 하겠다. 그리고 그냥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점유자도 다르다는 걸 냈는데도 북부에서는 집행정지를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서울 고등에서는 재판부에서 감사하게도 재판부 바뀌었어요. 그 고등법원 전 재판장님도 첫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각하됐던 조합원 지휘 확인 이것도 따져보겠다. 그것이 바로 분양시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조합 측에서 그 다음에 환지가 됐냐 안 됐냐 또 따져보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아주 재판이 집중되어 있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리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이렇게 재판부에서 좋은 분들 또 이런 분들을 만난 것은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자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자료를 한 것도 재판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랑조의 억울한 부분들 드러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일들이 여기에는 특별한 그런 지역이 있고 또 특별한 분들이 많이 있고 기자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것은 스타트입니다. 이런 자료를 저희도 처음 알았고 이제 그 자료를 촉구할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선관이 높으면 새로운 시장한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하면 아마 그 자료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나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재개발 정비 계획이 이렇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충분히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적으로 용역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때렸냐 안 때렸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여기가 서울시가 만들었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종교시설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거나 그냥 막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국의 대부분이 다 이제 올해가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다 노후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시설을 전부 다 감정가를 해요. 감정가를 하면 얼마 안 나와요. 절에 사찰, 30년 사찰 한번 감정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전체 해봐야 1, 2천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땅값 빼고 나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종교시설이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아니고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 들어가는 권리자들을 보호해주는 세입자들, 용산 참사 때도 그렇고 다 억울한 거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을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으로 공식적인 제가 먼저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변호사님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3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는데 그런 경찰에서 조사를 못한다, 종결했다고 그래서 공동상해죄를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그런 다른 변호인께서 지금 하고 있고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그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재개발 조합 아까 말한 관리 처분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잘못됐는지 정당한 집행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것이 앞에가 문제가 되면 후에 거 뒤에 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앞법도 법이고 판결이면 판결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할 수 있는 권리를 최소한 줘야죠. 1심 판결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유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이런 조합원들이 그런 내용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여기 있는 분들 전체에 자료를 다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거 했던 거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쉽는데 이걸 다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전송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과 또 조합원들, 그 다음에 일반 분들한테 줄 겁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좀 따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재개발 조합 관련된 얘기만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여기 JTBC나 MBC나 연합이나 여러 기자분들이 오셨으니까 혹시 이런 것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이메일 보내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편하게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냥 여쭤보는 건데, 네. 지금 어쨌든 과거에 조합에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획과 어긋나게 지금 진행을 이렇게 밝혀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는 교회에서도 그동안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박기라고 이미지가 지금 각인된 거는 사실 조합 측에서 제시한 80억 원을 거부하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은 이거에 뭐 우리는 넘길 수 없다, 500억이다, 600억이다 이런 논란이 그 밖으로 비춰지면서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왜 교회 측에서는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으면 계획을 원래대로 옮겨라, 약속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왜 현금 청산자라는 그 위치를 수용하면서 왜 돈을 가지고 서로 이런 이미지가 밖으로 표출된 건지. 지금 아까 말한 종교 조례에서는 두 가지 전제예요. 아까 종교 존치를 하잖아요. 존치를 하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조합 측에서 10-2으로 다른 구역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존치를 했기 때문에 땅에 대한 거는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조례에 따른 가재울 성당 같은 경우 같은 것도 보상을 성물에 충분히 해라. 그것이 뭐냐면 신축비입니다. 신축비. 그러니까 여기 비용이 아니고 새로 지을 곳의 교회 신축비. 그 다음에 교회가 임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한 3년 걸리니까. 3년 걸릴 동안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다 거기다 또 성물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또 설치에다 다시 또 일로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에 대한 것들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금액이 얼마냐가 지금 협상이 된 거, 그래서 안이 된 거고, 대토와 이것에서 땅 플러스 건축비인데, 지금에 와서 조합 뭐냐면, 이거 건축비도 안 주고 땅도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뭐, 보상을 받았으면 나가야지, 이 전제였고, 또, 아니, 판결이 나왔으면 법대로 가야지, 라고 했는데, 제가 이 항소심 하면서 점유자 현황이 바뀌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한 그런 계획들이 달라졌고, 그렇다면 그 건축비라는 게 뭐냐면 정당하게, 아까 말한 성당도 예우를 갖춰주라는 거예요. 절도 예를 들면 불상도 1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1억짜리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는 그 예우를 갖춰서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협상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왜 했냐면 여기 그 조합원들이 교회분들이 많았어요. 대의원도 교회분들이 많았고요. 교회 설립 창립총회를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안 하면 면적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들어갔는데 결국은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목사님이 이렇게 일일이 디테일하게 관여를 안 하게 되잖아요. 애국운동 하시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 여기 아마 여기 1년 예산도 1년에 한두 번 예산 받지 안 받아요. 관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것 같고 제가 여기 있는 저기 황재호 장로님이랑 여쭤봤어요. 이런 내용 알았더니 며칠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런 관리처분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의 자료를 저희가 북부지법을 할 때도 자료를 내라는데 안 줬어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서울고등법원에 가고 행정법원에 갔더니 똑같이 다시 내라고 제가 들어가서 독촉을 했어요. 독촉했더니 역시나 조합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성북청도 조합에 알아보라고 또 안 줘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부 내려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재판부는 이 재개발 이전에 했던 도시재정비 계획안 특별법 이 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재개발 지역인데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 따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 먼저 확정이 됐고 거기서 면접을 하라고 조합을 설립했던 것이고 그게 누락된 것도 여기 이런 가정을 상당 같은 문제가 생기면 조례에 따라서 신축비를 해라고 했는데 이런 과정이
정확히 설명이 안 되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합원들도 이런 내용 좀 아셨으면 좋겠고, 교회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냉정하게 이 양쪽에 일어난 일을 그래야지 이해를 하는데 서로 눈을 감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다른 걸로 자꾸 번져가는데, 메인은 사실은 물론 폭력사태 이런 건 중요하지만 거기서 전체 합의가 되면 용역까지 다 합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매힘에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 잡게 되면 형사사건도 파격적으로 다 연쇄적으로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상하시고 나머지 시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를 충분히 설명하는 가운데 늦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교회나 또 저를 통해서 하시면 다른 언론을 통해서 기자분들한테 제가 다를 보내드릴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이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1시간 넘게 그냥 이렇게 열심히 설명 잘 해주셨어요. 하여튼 현재 가장 중요한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정부가 거의 폭력적 그런 수준에서 교회를 거의 파괴하는 수준까지 갔던 이런 모든 심각한 문제를 우리 법률적으로 변호사님들이 잘 대응해 주셔가지고 현재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